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세금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유세하고 양도세, 뭐 심지어 이번에는 취득세도 건드리긴 했는데 이 규제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왜 오르냐가 중요하죠. 왜 한국의 서울의 집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했고 많이 올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그래프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죠. 근데 아까 제가 수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요가 왜 증가했나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 이게 수요의 증가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이 감소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파트 수가 감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근까지 건설회사들이 많이 아파트를 지어왔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게 충분하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다른 논란이고. 그런데 왜 공급이 감소했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매물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그래프가, 이 주황색 그래프가요,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입니다. 그런데 평균 100채 중에서 10채가 내놨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0채 중에서 4채밖에 매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매물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안 오르고 100입니까? 공급이 감소한 거잖아요. 팔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왜 매물이 이렇게 감소했냐면, 2016년에 왜 1차적으로 매물이 감소했냐면 2016년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왠지 아세요? 2015년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강남에 계시는 분 계시면 요즘 강남의 재건축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체감적으로 여러분 느끼시죠? 그래서 2016년부터 재건축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감소하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사업 진행되면.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는데 2018년도에 더 매물이 크게 또 감소하죠.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사실 헛발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들에서 대폭적으로 혜택을 늘려요. 그러면서 전국의 임대사업자가 100만 채가 안 됐는데 갑자기 130만 채, 150만 채, 180만 채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물이 4년, 8년 동안 무조건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차례 때문에 매물이 시장에 감소하니까 금리 내려가서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매물이 감소하니까 이게 어떻게 집값이 안 오르고 100이냐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올랐습니다. 근데 관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과거를 설명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과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710이나 아니면 세제 개편안이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종부세가 크게 강화되고 양도세가 엄청나게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는 아직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증가되는 속도를 보십시오. 2017년도에 100만 채가 안 됐는데 갑자기 40만 채, 150만 채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물이 감소한 거예요. 매물이 감소하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매물을 감소시킨 거죠. 그제 정부가 지금 임대사업자 폐지했고요, 양도세 강화하고 그다음에 보유세 올리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다주택자가 버티기가 과연 쉬울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되게 놀랄만한 뉴스였어요. 삼성동에 아파트 한 채가 통째로 사모펀드에 팔렸다가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어쨌든 계약이 취소됐는데, 이게 팔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한 뉴스예요. 삼성동에 이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10억에 팝니다. 주변 호가가 15억인데 임대사업자가 왜 머리에 짝 맞았습니까? 왜 10억에 내놨을까요? 압박이 가해오니까.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출 규제되죠.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시장에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상업펀드한테 넘긴 겁니다. 그것도 시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싸게. 이런 과정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안 판 만큼 사실은 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영원히 이렇게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예? 이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점의 문제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변곡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어떻게 형태를 가져가느냐가 시장 변동성의 큰 원인이 되겠죠. 이거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뉴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보충 질의를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광수 의원님 의견이신데, 그러면은 투자자 물론 다주택자들은 내놓겠지만은 그럼 저희는 그 다주택자 매물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거는 기준이 뭐냐면 다주택자 매물이든 아니든 그 가격이 시가보다 싸다면 사야죠. 제가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기 하락장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물건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의 판도를 되게 바꿔줄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근데 그 시점은 사실 몇 프로냐 이게 예측할 수 없는데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다주택자 매물이 향후 1년간 시장은 굉장히 큰 교란 요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아주 극명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따도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지만 3, 40대 무주택자들이 많이 샀죠 시장에.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판지 아세요? 다주택자가 시장에 많이 팔았어요 매물을. 그런데 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다주택자의 변화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시장 변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희는 부동산을 투자할 거라고. 예. 그러면 이런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참조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나온 대책의 710 대책을 보면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약간 시차를 두고 적용을 하는데, 보유세 부과 시점은 6월 1일입니다. 종부세하고 뭐 재산세 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매물이 흐르는 걸 볼 때는 보통 6개월 전에 매물을,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6월 1일 전에 이제 매물을 팔아야 되면은 보통 6개월 전에는 매물을 내놓습니다. 지금은 고민을 다들 하시겠죠. 지금은 아직 매물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올 타이밍은 아닌 거고, 그게 이제 올 하반기 이후에 쭉 지나가서 이제 9월, 10월, 11월 찬바람이 불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팔아야 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1월, 2월이 되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시점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세제 구조로는 사실은 연말에 가능성이 있죠. 그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더 사실은 뭐 이게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누가 사줄까요? 이게 약간 사실 만약에 이게 대출 규제가 엄청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매물을 쉽게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의외로 되게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갑자기 강남이 3, 4억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예, 계속 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당장 지금 뭐 실거래가 조회해 보시면 그게 강남의 어떤 아파트든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똑같아요. 매물이 갑자기 증가하는데 수요가 받아줄 사람이 없을 때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